여러분들 혹시 그 지난주에 내가 숙제로 내줬던 그 문법 프린트 혹시 들고 있나요? 혹시나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냥 봅시다.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문법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문장 성분 끝났나? 저희 감탄사 부사 다 했고 부사까지. 아 그럼 이제 품사 끝난 거네? 그럼 이제 문장 성분 시작도 안 한 거네? 맞죠? 전체 국어는 어. 2시간만 할 수 있다고.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2시간? 그러니까 2주가 아니라 2시간? 시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그 중세국어 문법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 그 세종어종 국민정음이겠죠. 세종어종 국민정음 본문에 우리가 그 개념으로 중세국어 문법의 특징을 배웠던 게 적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이제 필기하고 이제 끝 약간 요렇게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세국어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세국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뭘 더 빡세게 해야 되냐면요 문장 성분을 더 빡세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중세국어는요 세종어종 민정음을 제외한 다른 문장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현대어풀이가 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 현대어풀이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세국어 문장과 현대어풀이를 비교해서 얘가 결국은 체언에 해당하는지 부사어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부사어 뒤에 이 부사어가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인지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 대한 공부를 더 좀 빠삭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세국어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혹시 그 저기 뭐냐 영규야 우리 지금 지난주에 쌤이 요거 기본 문제 숙제로 내려줬던 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혹시 들고 있나요? 기본 문제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어요. 제가 튜토리얼에 안 들고 왔으면 그냥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관형어랑 부사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그 품사 관형사랑 부사였던 애들이 그대로 관형어랑 부사어가 되는 형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체언에 격조사가 붙어서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 또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용언에 관형사형어미나 부사형어미가 붙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알고 있고 요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질문한 사람은 지금 안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의 다 칭찬하려 했는데 자 이거 2번 문제 혹시 여러분들 풀었습니까? 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에 뭐가 틀렸습니까? 용언이 아니고 틀렸어요. 그치. 자 우리 문법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요런 낚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부사어야 부사어 맞지? 여기까지도 맞아. 후행하는 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부사어가 용언 꾸미지 맞죠? 자 그런데 문장의 형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들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다라고 했을 때 아주는 사이이다를 꾸미는 거야 오랜을 꾸미는 거야? 오랜을 꾸미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오랜이라고 하는 게 품사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얘는 뭡니까? 그대로 품사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자 그러니까 원래 관형사고요. 관형사인 애가 지금 문장에서 그대로 그냥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틀린 거잖아. 호행하는 용언을 오래는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부분을 좀 이제 잘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이 오랜이 원래는 용언이야. 그런데 어떤 이제 관형사형, 부사형, 어미가 만나가지고 관형어나 부사어가 됐다. 그럼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품사잖아, 품사. 맞죠? 자, 그래서 이 올해는요, 품사가 그냥 관형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이게 관형어라 할지라도 용건이 관형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어보는 의도가 뭐였냐면 이 올해니 관형사인지 아닌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파고들면은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 올해니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야, 우리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다. 오래되다. 라고 하면 이 올해는 뭔데? 오래되다 할 때 올해는 뭘까요? 아니, 이거 사실 말하면 여러분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래되다 할 때 올해는 뭘까요? 명사. 오, 맞습니다. 왜 그런데? 명사 플러스. 그렇지. 명사 플러스 되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체온 플러스 되다 형태로 해서 원래는 체온이었는데 되다라고 하는 접사 붙어가지고 이제 동사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오래된 친구 사귀었다 이런 거. 그것도 마찬가지지. 용언이. 근데 뭐 오래되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안 본 지 오래이다. 그 다음에 오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뭡니까? 이 올해는 다 명사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렌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접사가 붙은 형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얘는 뭐가 되느냐? 관형사가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올해는 친구를 꾸며주는 형태로서 쓰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애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관형사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 접사가 붙어 있든 어미가 붙어 있든 뭔가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접사랑 어미를 다 찾아보면 이제 얘 원래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 품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내가 아는 어미를 다 붙여봐도 안 돼.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원래 명사인 애가 지금 니은이 붙어가지고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소한 형태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원래 품사가 관형사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왜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관형어나 부사어 될 수 있는 세 가지 있다고, 맞지? 자, 그래서 걔네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원래 관형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요,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 사전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올해는 검색해보면 바로 관형사로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제 수의적 부사어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설명은 안 해줬지만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의적 부사어는 뭘까요? 자의적 반대. 자의적. 필수적인 건지 그러면 뭘까요? 필요 없는데 그냥 없어도 아니, 상관없는 유동적인 그렇지. 없어도 상관없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수의적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 반대말은 뭐겠어? 필수적. 그렇지. 불수적 부사어가 됩니다. 서로 반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사어는 필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잠깐만. 자기가 4번 위에 봅시다. 자, 부사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하나의 성분만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성분 부사어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성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렇죠? 무언가를 부정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접속 표현이 있습니다. 문장 부사에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부사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원래 부사 중에 양태 부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이 밑에 아, 그래서 여러분 밑에 접속부사는
일단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품사가 부사인 애들이야. 맞지? 원래 품사가 부사인 애들이 나중에 부사어가 되잖아. 그치? 네. 자, 그래서 성분 부사어, 문장 부사어로서 쓰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 두 개는 쉽잖아. 그치? 성상이랑 부정은 쉽지. 성상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기본적으로 성상 부사, 얘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 플러스 예를 들어서 용언의 관용사형 형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용언의 부사형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거야. 자, 부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안, 옷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접속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도로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도 그리고가 있고 얘도 그리고가 있어. 어떤 거는 문장 성분만, 어떤 거는 문장 전체야. 예를 들어서 너 그리고 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문장이 있어. 그리고 B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맞죠? 자, 그래서 너 그리고 나라고 하면 이 그리고는 뭘 수식합니까? 나를 수식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의 문장 성분만을 수식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A 그리고 B라고 하면 뭐야? 지금 A 그리고 하고 B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문장 부사어로서 이제 접속 부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정도는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제 접속 부사, 그러니까 원래 품사 부사죠, 여러분들. 이제 품사가 부사인 애들 중에서 접속 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하나의 성분만을 수식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양태부사 있었습니다. 양태부사는 어떤 부사였어요? 심리 이런 거 나타내는 거였다. 그쵸? 자, 그래서 다행히, 설마, 과연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양태부사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부사들이 나중에 다 부사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혹시 요거 기본 문제 풀었던 것 중에 좀 질문할 거리 있던가요? 여러분들? 7번. 7번 문제요. 자, 한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치는 부분에 품사와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보이네요. 갑자기 5번이랑 2번이랑 헷갈렸어. 저도 5번, 2번이. 근데 5번 저기가 너무 명상. 일단 기본적으로 품사는 명사야, 맞지? 자, 근데 문장 성분으로는 독립어가 대신 왜 끌어져 온 거니까, 맞죠? 자, 2번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이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이제 대처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조사 생략입니다. 조사 생략,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사 생략에는 좀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일 영화 보러 갈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영화 뒤에는 어떤 격조사가 붙어 있어야 돼? 을이 붙어 있어야 돼. 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해주자면 문장 성분을 잘 체크하는 방법 중에 이제 격조사 체크가 있습니다. 격조사 체크. 주격조사에 뭐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에 을. 그 다음에 관용격조사 뭐 있습니까? 그렇지. 그런 건 의. 자, 그 다음에 목격조사. 2가. 그렇지. 이, 원가.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그렇지.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는 좀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누구에게 뭐 어디로 등등등.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격조사를 활용해 봐야 돼요. 격조사는 반드시 뭐랑만 결합합니까?
체언이랑만 결합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격조사가 붙어있다면 그 앞에 있는 말은 체언이라는 거 우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그러니까 격조사를 활용하는 얘기가 이 저기 뭐냐 품사에서도 문장 성분에서도 되게 유용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좀 애매하다 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조사 있죠. 보조사. 거 있어. 대로 뭐 등등.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붙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다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조사 다 걷어내고 뭐 해야 돼요? 얘네들로 다시 갈아서 끼워봐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문장이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거나 헷갈리게 나왔을 때 또는 이제 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그러니까 자릿수를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데 읽어보면은 아 이거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 그치? 걔네들을 해결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사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유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내일 영화 보러 갈까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그 사과 얼마예요? 그래서 이 사과는 문장 성분이 뭔데? 그 사과는 주어 주어입니다. 주어. 맞죠? 사과가 얼마? 그치, 사과가 얼마이다야. 자, 그래서 의문형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의문형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평서형으로 고치세요. 알겠지? 평서형으로 고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유형이랑 명령형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청유형이랑 명령형인데 목적어에다가 조사 빼놓고 목적어를 제일 앞에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걸 주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이제 명령문이랑 청유문이 나올 때는 그게 사실은 명령문이랑 청유문이요 주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빼고 얘기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청유형의 주어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우리라고 생각하잖아. 맞죠? 청유형은 우리야. 가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가자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라라고 하면 뭐야? 너 가야. 맞죠? 자, 그래서 명령형이랑 청유형에 주어 빠져 있는 거 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또 다른 거 있었나요 혹시? 딱히 없었죠? 자, 그러면 오늘 나눠준 거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1번 문제부터. 아까 잠깐 풀어본 학생들 있을 테니까 1번 문제 정답 몇 번이었어요? 1번 1번 문제 정답 1번 지금 5번 자, 한번 봅시다. 헌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틀렸다고 생각했죠? 맞아. 헌 근데 허이 그냥 관용. 맞아, 그냥 관형사입니다. 자, 그래서 헌,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옛 이런 애들 있죠. 얘는 원래 관형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디귿과 지읒은 관형격 조사, 디귿은 세계의, 그 다음에 지읒은 학교의. 관형격 조사를 생각해도 관형어가 성립되겠군. 맞는 말이다, 그쵸?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는 내가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는 다 말된다, 그쵸? 정신 차려!
자,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는 다 말됩니다. 맞죠? 자, 그럼 얘 있어 없어도 돼? 맞지?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 자, 다음 3번 선지 한번 보면요. 리을과 비읍 시옷은 이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을과 비읍과 시옷이잖아, 그치? 세 개 봐야 되네요. 모든. 그 다음에 비읍은 어디 갔어? 고운. 그 다음에 시옷은 작은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은 기본형이 뭐야? 작다. 작다. 고운은 고다. 아니 곱다. 자. 불규칙 활용이잖아, 맞죠? 아, 비읍. 비읍 불규칙 활용이죠. 좀 이따 활용 나중에 한번 보고 마무리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모드는요, 여러분들 기본형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드는 관형사입니다, 여러분들. 2번.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원래 품사가 관형사인 애들을 우리가 신경 써서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문장에서 별로 안 중요하다 보니까 애가.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중간에 낚시 나올 때 좀 조심해야 되니까 원래 품사가 관형사인 애들 있죠. 좀 알아두세요, 알겠지? 네. 사실 몇 개 없어, 성난 관형사가. 자, 그 다음 이번 문장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관형어는 체온을 꾸며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밑에 봅시다. 내가 살던 동네에는 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관형어는 체온을 꾸며주고. 좀 이상하긴 한데 관형절이긴 하죠, 여러분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뭘 꾸며주고 있어 지금? 동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봅시다. 부사어는 용언과 관형사 다른 부사 및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언, 관형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상하게는 이건 지금 뭘 꾸밉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 꾸밉니다, 맞죠? 니은은 맞는 말. 자, 3번 보면 그 선배는 한낱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자,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한낱이 무엇을 꾸밉니까? 종이 호랑이는 품사가 뭔데? 아, 명사. 분이다. 뭘까요? 분 아니에요, 분? 종이 호랑이 1. 또 그거잖아. 호랑이.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흔히 부사 한낱은 어차피 부사니까 맞죠? 얘는 일단 부사야. 자, 그런데 부사어가 그러니까 부사가 부사어가 됐잖아, 맞지? 우리가 흔히 부사어가 하는 역할이 뭐 체온 빼고 다 꾸민다고 생각하잖아, 맞죠? 자, 근데요 사실은 부사 또는 부사어는요 아주 드물게 체온을 수식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맨날 예시로 들어줬던 게 이제 범인은 바로 너야, 내 사랑은 오직 너야 라고 할 때 바로, 오직 이런 것들이 지금 너라고 하는 대명사를 수식하잖아, 맞죠? 한낱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역시 한낱이 뒤에 나오는 종이 호랑이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어차피 앞에 있는 걸 수식하진 않을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알아, 본능적으로, 맞지?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을 수식하는데, 자, 잘 보세요. 한낱이 여기 있는 게 얘가 명사야, 맞지? 1 생각해 봅시다. 이 1은 사실 원래는 뭐야? 이다. 이다니까. 조사야. 뒤에 이다도 뭔데? 뒤에 이걸 조사야. 뿐 뭔데? 의존명사. 맞지? 자, 그럼 수식 받을 만한 애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습니다. 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뿐을 수식하나 종이 호랑이를 수식하나 어차피 체온 수식하는 건 똑같아요. 맞죠?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성을. 조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3번 선지. 자,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봅시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명백히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 봅시다. 문장의 성립에 필요한 필수 성분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단은 명백히는 빼. 얘는 없어도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어제 본 것은 다르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한데? 요거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하죠. 알아두세요. 중세부분 하면 딱 바로 합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 와과, 랑 뭐 이런 것들. 와가,
이거랑 다르다. 이거와 다르다. 이거와 다르다. 그렇죠?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이 리을의 이것과는요 필수 구사어입니다, 여러분들. 필수적 구사어.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이 주어는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주어 빼고 뒤에 어찌하다, 어떠하다 요거 한번 봅시다. 얘가 이제 서술어의 그 형태잖아, 그치? 어찌하다는 서술어 중에서 품사가 뭐야? 동사. 그렇지, 동사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건 품사가 형용사다, 그쵸? 알아봐 줍시다. 자, 그러고 나서 볼게요. 와 같은 문장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뭔데? 주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즉 문장이 나타나는 행위나 작용의 주체를 언어적으로 표시한 것이 주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보통 주격조사 이가가 붙어서 표시되고 또는 깨서나 에서가 붙어서도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깨서는 높임의 대상, 그 다음에 에서는 기관 단체 이럴 때 붙을 수 있죠. 자, 주격조사 생략될 수 있고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그래서 1번 선지부터 한번 볼게요. 문맥을 통해 주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주격조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지. 주어 누군데? 엄마가. 그렇지. 엄마 왔다잖아. 그치. 근데 엄마가 왔다라고 해서 가가 빠져 있습니다. 맞죠? 왜 빠져 있는데? 누가 주인지 알 수 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문을 여는 행위의 주체는 나이므로 이 문장의 주어는 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보자. 니은 맞는, 이거 니은 요거 맞는 말입니까? 이 문이 열리자마자라고 할 때 이 문장의 주어 뭔데? 문이. 그렇지, 문이지. 문이 열리는 거야. 나는 여는 거고, 나는 열다고, 얘는 열리다잖아, 그치? 열리다, 피동.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끔씩 이제 특히나 품사 파트에서 그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풀다 보면 어차피 규칙이나 종류나 이런 것들 내가 다 알고 있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뭔가 막 뭘 배우거나 또는 이제 내가 실력이 늘어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자꾸 이렇게 막 곁까지만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보통 2학년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내가 어느 정도 규칙들은 다 알고 있고 내 나름대로 이 기준들은 다 세워져 있거든. 근데 문제를 풀면 꼭 몇 개씩 틀려. 몇 개씩 틀리는데 알고 보면 얘가 내가 모르는 잘 평소에 신경을 안 쓰는 단어라서 원래 품사를 몰라서 틀렸다. 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법 문제를 특히나 이제 품사, 문장, 성분 이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요. 왜냐면 그 단어는 시험에 안 나오면 끝이야. 맞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법을 이제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명히 얘는 날 낚을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낚였어. 그러면 내가 낚인 유형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는 겁니다. 날 낚을 유형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알아. 맞죠? 중학생 때도 배웠던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하여튼 3번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4번 봅시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은 여러분들 볼 때 지금은 다른 선지를 안 보지만 1, 2, 3, 4, 5번 선지 전부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예쁜 꽃의 예쁘는 왜 관형어라고 할까요? 자, 이게 지금 뭘 물어보는 건데 품사와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품사와 문장 성분의 큰 차이 뭔데요? 차이. 차이점. 그러니까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 안에 품사. 품사는 그 지. 문장 성분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 성분. 품사 안 변한다. 그런 거 좋다. 품사, 문장 성분. 아는 대로 그냥 아주 간단한 것까지. 그냥 쉽게 일단은 얘는 무슨 사로 끝납니다. 맞죠? 문장 성분은 뭘로 끝나요? 일단은 무슨 어로 끝나지. 맞죠? 자, 여기까지는 내가 중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자, 그리고 아까 모두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품사는 잘 안 변한다고 했어요. 맞죠?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변하는 경우는 뭐가 붙었을 때? 뒤에 그렇지 특정한 전미사가 붙었을 때만 변한다. 자, 그 다음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역할에 따라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요, 뜻이 똑같아.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역할을 어떻게 역할을 어떻게 부여받았느냐에 따라서. 맞죠? 자, 그래서 꽃이 예쁘게 피어있다랑 예쁜 꽃이 피어있다는 사실은 예쁘다라는 뜻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뜻이 똑같으니까 뭐가 안 달라져? 품사는 안 달라져. 알겠지? 그런데 이 예쁘게라고 하면 서술어를 수식할 거고 예쁜이라고 하면은 꽃을 수식할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는 관용어, 예쁘는 관용어, 그 다음에 예쁘게는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사는요, 단어의 종류를 나눈 겁니다. 얘네들의 어떤 성분들을 나누면서, 성질을 나누면서, 단어의 성질을 나누다 보니 얘네들이 같은 종류끼리 묶이는 거야. 성질을 나눈 거고요. 자,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하면서 그냥 아까 쌤이 예쁜 꽃이 있다 그 다음에 아니다, 요건 나중에 할게요. 한 문장 조금 있다 하고요. 자, 지금 쌤이 또 이야기를 할게. 예를 들어서 요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랐다. 자, 그 다음 달리기 이거 혹시 했나요? 전에? 했었어? 그게 저 맞죠? 가에 열렸다 라고 하면 얘와 얘를 우리는 어떻게 나눠서 구분할 거야? 쭉 얘는 뭡니까? 그녀가 달리는 거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기에는 뭐가 그렇지, 서술의 의미가 살아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는 주어가 필요 없어요. 같이. 자, 그래서 문장의 어떤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서술의 의미가 없어. 맞죠? 자, 그래서 그녀가 달리기와 그 다음에 달리기라고 할 때 이 밑에 있는 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명사형. 그럼 맞아요. 뭐 전미사. 자, 근데 그녀가 달린다라고 하면 뭐야? 얘는 여전히 품사가 뭐야? 동사입니다. 얘는 품사가 뭐야? 명사. 얘는 명사. 얘는 동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녀가 달리기라고 하면 얘는 명사형. 그렇지. 전성어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요거 일단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 여러분들 혹시 그 학교에서 본용어, 보조용어 배웠어요? 품사를 했다며? 아니면 제가 언급만 안 해요. 아, 진짜? 저희 서술로 찰수 있지 않았어요? 아니, 스스로 하잖아요. 본용어는 보조용어는 이건 품사할 때 했을 거야. 용언의 종류에서 용언의 뭐 활용해가지고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있었을 거고.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배웠어 안 배웠어? 안 했어요. 그럼 도대체 학교에서 뭘 했죠? 그 학교 아니 근데 프린트 해보니까 본용어, 보조용어는 한 줄인가 뭐 적혀 있던데. 아직까지 안 조사까지 용언 파트는 나갔어 안 나갔어? 순서가 어떻게 돼도 쌤이 오늘은 뭐 한다고 그랬나? 오늘은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 순서 근데 또 그 주성분, 부속성분 동력 이게 아니에요. 아니 품사. 품사? 용언 파트 했어 안 했어? 명규야 혹시 기억납니까? 안 했다고? 조금 했어. 기억이 안 난다고? 조금 했어. 조금 했다고? 거기에 본용어, 보조용어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이 있었지 프린트에. 있긴 있어요. 내가 보긴 봤던 것 같아. 근데 이게 규칙 활용이랑 불규칙 활용이 자세히 적혀 있는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본용어, 보조용어이랑 그 다음에 저기 용언의 활용 파트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조금 이따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자, 4번 문제 일단은 요거부터 보면요.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품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밑에 그냥 그거 풀면 돼. 맞죠? 옛집에서의 추억을 간직한 채 새. 아까 쌤 얘기했습니다. 옛, 새, 헌 전부 뭐라고? 관용사라고. 맞지? 자, 그러니까 기억. 관용사이자 관용어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거 봅시다. 다르는 관용사이자 관용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여기 문제가 관용사. 동영상을 넣고 이게 참 얘도요 설마. 그냥 품사 자체가 관용사입니다.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르는요 다르다랑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달라져서 그래요. 다르다는 뭐야? A와 B가 다르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뭐야? 제외를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기본적인 뜻에서 멀어졌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활용 형태라고 안 봅니다. 알겠죠? 물론 한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다르다라는 말에서 파생됐겠지. 맞죠? 그런데 오랜 시간 이 다른 뭐라는 말로 쓰이면서 얘는 이제 A와 B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본 뜻이랑 멀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얘를 따로 품사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한글 맞춤법 단원 들어가면은 이 단어가 본 뜻에서 멀어졌냐 안 멀어졌냐 요거를 또 구분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면은 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얘는요 본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르다의 다르다와 다르는 다릅니다. 이제는 달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관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용사이자 관용어이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그냥 어찌됐건 그 관용사 좀 여러 개 주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선지 한번 봅시다. 나의와 화성의는 채연의 관용격 조사가 만들어진 관용어이다. 맞나요? 네. 맞다. 그렇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의 품사는 형용사이자 관용어이다. 맞나요? 네. 맞죠? 자, 그 다음 온통은 관용사이다. 관용사이자 관용어이다. 아니 유사이다. 원래 그렇지. 원래 부사면 관용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원래 부사면 부사어가 되지, 맞죠? 자, 그래서 온통 그게 결국 온통 끝이냐, 온통 궁전이냐, 온통 이루다냐, 온통 이루다야, 맞죠? 온통 이루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부사어 물어볼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체온 앞에다 갖다 놓고 이 관용어이다라고 할 때 빠르게 보면 뒤에 체온이네, 관용어네. 뭐 해봐야 돼요? 온통 꽃이냐 온통 이루다냐를 연결해봐야 돼요. 네. 수식 관계가 무엇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품사가 원래 부사면 무조건 부사어가 돼요. 그치, 얘가 관용어가 될 수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경우의 수 3개 얘기했잖아.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뭐라고? 원래 부사인 애가 부사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체온 플러스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 어미가 붙는 거. 관용어도 똑같다고. 관용어도 원래 품사가 관용사였던 애가 관용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체온의 관용격 조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미. 이걸 내가 굳이 왜 얘기하냐면 사실 요 형태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저런 거에서 헷갈린단 말이야. 원래 품사가 부사면 무조건 부사어가 되는 거야. 맞지? 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3가지 경우의 수에만 부사어가 되거나 관용어가 되는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외우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일단은 본용어 도종 봅시다. 자, 본래적인 보조, 도와주는, 맞죠? 자, 그래서 이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근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고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애가 있습니다. 맞죠? 자, 먹어버리다라고 하면은 먹다 버리다야. 맞죠? 자, 가지고 싶다는 가지다 싶다야. 맞죠? 자, 그러면 먹다 버리다 중에서 본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먹다입니다. 맞죠? 버리는 거 아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싶다는 싶다 자체가 우리가 따로 안 쓰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얘가 본용어, 보조용어이 되겠다. 그쵸?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본용어는 때로는 뒤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먼저 나온다고 해서 본용어이 아닐 때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특징. 얘네들은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칙이야. 그런데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참, 그 전에 요거 표시 좀 합시다. 일단 그 띄어 쓰는 거 원칙, 붙였음도 허용. 그 다음에 같이 고와 세모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세모 표시한 애들이 바로 뭐냐면 연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 자, 그래서 본용어과 보조용어는요, 두 개의 원래 용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제 뭐뭐 또는 뭐뭐 고 이런 연결어미로서 연결해 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띄었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합성용어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용어니 합성용어인 경우.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띄웠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1번의 예시를 보면요, 자, 그래서 사실 2번은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 2번은 이 말이 뭔지가 헷갈려서 그렇지 예시 문장들 보면 별로 이거 당연히 띄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합성용어의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놀고 싶다면요, 허용입니다. 띄워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됩니다. 놀고 싶다, 가지고 싶다는 마찬가지. 맞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놀고를 합성어로 만들어 봅시다. 뛰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띄워야 됩니다. 허용 안 돼. 허용이라고 하는 거 붙였음도 허용이잖아, 맞지? 자, 놀고 싶다는 붙여 쓰는 거 허용입니다. 뛰놀고 싶다는 허용 안 됩니다. 왜? 얘는 단일어야. 알겠죠? 얘는 뭔데? 합성어입니다. 뛰다 놀다야. 알겠죠? 비동사적 합성어죠. 자, 그래서 뛰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우리가 띄웠어야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예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본 듯도 하다 라고 하면 보다 하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또는 본 듯도 싶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조사 들어가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이 조사 빠져 있어도 사실은 얘가 뭐야? 의존명사. 맞죠? 그러니까 의존명사는 원래 뒤에 조사가 붙어 있는 형태인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왜? 명사를 대체로 채우는 대체로 문장 성분으로 쓰일 때 어떤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생략된 경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얘를 다 띄워서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 이거는 쉬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6번 문제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고개 들어봅시다. 문법 문제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4번. 4번 4번. 모든 걸 걸고 5번 5번. 분명은 두 개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4번에 뭐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낚시 포인트는 잘 짚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이 문제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이 문제가 물어보는 의도 자체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냐 아니면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냐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거기서 갈렸어.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는 뭘까요? 4번이요 저거 본다는 진짜 그냥 적당한 의미가 담기는 거. 저희만 보인다는 적는 거, 저희만 보이는 거. 오? 그거 좋다. 정답! 추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저 100%입니다. 젊어 보인다는요, 진짜 젊은 거랑 젊고. 내 눈에 보인다랑 둘 다 뜻이 있어. 맞죠? 근데 접어둔다에는 적다에만 뜻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수영 보고. 야무지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쭉 해서. 적어서 본다는 줄 알았어 나한테 아니 솔직히 두 개 다 분명인 것 같아. 이게 그 맞아요, 그 맞아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야. 그 원래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내년에 올라가서 문법 문제 풀잖아요. 용어 파트에서 본용어, 보조용어 물어보는 거랑 그 다음에 용어는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물어보는 거에서 다 갈립니다. 거기에서 갈리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나중에 이제 풍사통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지금 풍사통용 했어? 했어? 간단하게 했어. 똑같은 단어인데 얘네들이 여러 개 분사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합시다. 뭘로 했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자, 동사형 용사 품사통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관용사 명사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부사 있고요. 대명사 관용사 있고요. 수사 관용사 있죠. 아 맞다 수사 있어요 다섯. 자, 그래서 자, 동사 형용사 보면요. 빛이 밝다. 날이 밝다. 둘 중에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야. 그 빛이 밝다 이에게 형용사 얘는 무조건 형용사. 일단 기본적으로 는 붙이니까 무조건 말이 안 돼. 맞죠? 근데 날이 밝는다는 해가 뜨고 있는 게 보여. 맞지? 밝는다 안 됩니다. 맞죠? 동사. 자, 그 다음에 관용사랑 명사. 자, 이거는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서술격 조사 때문입니다. 서술격 조사 찾아주세요.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거랑 객관적인 사실이다. 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인이 아까 이다잖아. 그치? 이다는 뭐라고 했어? 서술 격조사야. 격조사 앞에 뭐만 붙어? 체험만 붙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명사. 그럼 얘는 뭐야? 관명사. 그렇죠. 앞에 보세요. 자, 다음 명사부사는 사실 시험에서 잘 안 물어봅니다. 내일 하자.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격조사 때문입니다. 격조사가 붙어 있으니 앞에 있는 애 반드시 뭐여야만 돼? 체언이어야만 돼.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내일은 뭔데? 사. 이 내일은 뭔데? 명사. 자, 대명사 관형사 있다. 그쵸? 이거 지시 뭐 그 사람은 또 어떠하다. 이 글은 뭔데? 관형사. 그렇죠. 자, 그런데
그는 바보이다 라고 하는 거야. 얘는 대명사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시 관형사, 지시 대명사 이렇게 하죠. 지시 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리 저리 이런 거. 이리가 저리가 라고 할 때 이르저. 자, 그 다음에 수사 관형사.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그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둘째 어디가 이겠다? 언니는 둘째이다. 이렇게 가요. 뭐만 생각하면 돼? 결국은 격조사만 생각하면 돼. 맞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쉽지 결국은. 맞죠? 조사 생각하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다섯하고 띄우고 봅시다. 자, 뒤에 단위명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의존명사랑 똑같이 쓰는 애입니다. 맞죠? 이게 단위명사라고 하지만 얘 활용은 의존명사랑 똑같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관형사입니다. 왜? 앞에 뒤에 단위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맞죠? 이 단어는 뭔데? 수사. 맞죠? 자, 그리고 예전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풀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기출 중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랑 관형사로 써. 예를 들어서 또는 얘가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이 있잖아. 맞지? 근데 어떤 문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셋은 되는데 3은 안 되는 거 또는 3은 되는데 셋은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예전에 나왔던 기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모의고사 기출이긴 한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알겠지? 그런 것들 경우에는 이 보기가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제 풀려보니까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평소에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6이 6이 말이 되는데 어떨 때는 6이 말이 안 되고 6을 써야만 하고 어떨 때는 이제 6이 안 되고 6을 써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어. 문장을 구성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말에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유어, 그러면 얘는 보유어, 얘는 한자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예전에 물어본 적 있으니까 그냥 알아만 주세요. 알겠지? 못 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이 8번 문제 좀 귀찮겠는데요. 8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8번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자, 여기서
하나만 좀 구분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건데, 자,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필수 성분은 그 저기 뭐냐, 서술어의 자릿수랑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죠. 자, 이 필수 성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주어, 수. 반드시, 그렇지. 주어 서술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서술어의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요. 제외하고. 그렇지. 일단은 서술어 제외입니다. 맞죠? 근데 하나 더 제외야. 이거 알아두세요. 관용어도 제외입니다.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문장은요, 관용어 빠지면 문장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의조명. 그렇지, 의존명사가 있는 상황. 근데 의존명사가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얘가 의존명사가 아니더라도 꾸며주는데 이 관용어가 없으면 문장이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장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런데 그 걔가 없으면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걔는 서술어의 자릿수로 센다고 안 센다고? 안 센다고, 알겠지?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성분, 저기 뭐냐,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4개의 자릿수만 세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어 제외고요, 관용어도 제외라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하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숙제로 뒤에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공부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관용어가 필수 성분이긴 한 거예요. 필수 성분인데 그 저기 그 자릿수에서는 숫자 세지는 않는 거고. 그런 경우에 아니 필수 성분에서도 관용어는 제외입니다.